백만장자가 직원이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주워 먹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알고 눈물을 흘리다. 서울 강남의 한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박현우의 대저택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고 있었다. 대리석 기둥과 태양 아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창문들이 있는 이 저택은 성공과 부의 상징이었다. 45세의 박현우는 기업가적 성공의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의 회사인 테크비전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 혁신으로 업계를 혁명화했다. 그날 아침 박현우는 이집트산 실크 시트의 부드러운 속삭임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게으르게 기지개를 켜며 자신을 둘러싼 호화로움을 만끽했다. 그의 아침 루틴은 잘 연습된 의식이었다. 도시의 정형이 보이는 자쿠지에서 목욕을 하고 개인 요리사가 준비한 고급 조식을 먹는 것이었다. 수입한 커피를 음미하며 박현우는 최신 태블릿으로 뉴스를 훑어보았다. 헤드라인은 그의 최근 업적에 대해 떠들썩했다. 테크비전이 의료 서비스 혁명을 약속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출시했다는 내용이었다. 회사의 주가가 치솟아 박현우의 이미 상당한 재산에 수억 원을 더했다. 박 사장님,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그의 집사 정민수가 그의 생각을 깨뜨리며 알렸다. 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울 앞에서 실크 넥타이를 고쳐매고 저택을 나섰다. 그의 롤스로이스가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는 동안 박현우는 만족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완벽했고 그가 계획한 대로였다. 테크비전 본사로 가는 여정은 부드럽고 조용했다. 박현우는 그날의 일정을 검토했다. 투자자들과의 회의, 도쿄 개발팀과의 화상회의, 그리고 다음 마케팅 캠페인 계획. 그의 마음은 이미 가속되고 있었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도전과 기회들을 예상하고 있었다. 유리와 강철로 된 거대한 테크비전 빌딩에 도착하자 박현우는 인사와 미소로 맞이받았다. 직원들과 임원들이 그의 길을 비켜서며 공손히 인사를 건넸다. 그는 정중하지만 약간 거리를 두는 제스처로 답했고 항상 리더로서의 이미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접근 불가능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최상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전망을 가진 채 박현우는 일에 몰두했다. 시간은 전화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수천 명의 직원들과 수백만 명의 제품 사용자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결정들 사이에서 빠르게 흘러갔다. 태양이 지기 시작하여 하늘을 오렌지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을 때 박현우는 익숙한 성취감을 느꼈다. 또 다른 생산적인 하루, 비즈니스 세계의 정상을 향한 또 다른 발걸음이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을 때 그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다. 박 사장님, 주차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 직원 중 한 명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문제를 싫어했고 특히 그의 회사의 완벽한 이미지를 흐릴 수 있는 문제는 더욱 싫어했다. 무슨 일이지? 그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비서가 불편한 기색으로 대답했다. 호기심과 짜증이 뒤섞인 채로 박현우는 비서를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 그가 거기서 본 것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쓰레기통 옆에 차가운 형광등 빛 아래 테크비전의 관리 유니폼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 남자는 광적이고 필사적인 동작으로 쓰레기 봉투를 뒤지며 음식 찌꺼기를 꺼내 들고 다니는 비닐봉지에 넣고 있었다. 박현우는 마치 배를 주먹으로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장면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고 그가 만들어온 깔끔하고 정돈된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그는 잠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저 사람이 누구지? 그가 마침내 겨우 속삭이듯이 물었다. 김민석 씨입니다, 사장님. 거의 10년 동안 관리팀에서 일해왔습니다. 비서가 그 장면을 직접 보는 것을 피하며 대답했다. 박현우는 김민석을 관찰했고 처음으로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렸다. 깊은 다크서클,
굳은 살이 박인 손,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린 듯한 구부정한 어깨. 어떻게 그의 성공적이고 번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아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었을까? 그 순간 김민석이 고개를 들어 박현우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김민석의 눈빛에서 박현우는 수치심, 절망, 그리고 무언가 더 분노, 체념을 보았다. 그 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김민석은 자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급하게 봉지를 집어들고 거의 뛰다시피 하며 주차장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박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마치 발밑의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졌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김민석의 모습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그의 회사, 그의 성공, 그의 세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박 사장님, 보안을 부를까요? 비서가 침묵을 깨고 물었다. 박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말을 할 수 없었다.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은 채 그는 돌아서서 자동차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대답 없는 질문들의 소용돌이였다. 롤스로이스가 도시의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동안 박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빛나는 고층 건물들이나 고급스러운 상점 진열창을 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김민석의 얼굴을 계속해서 보았다. 그것은 그가 너무 오랫동안 무시하기로 선택했던 현실을 상기시키는 지속적인 알림 같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테크놀로지에 검을 박힌 후 모든 것을 가진 남자는 깊은 혼란을 느꼈다. 그리고 저택이 지평선에 나타났을 때 한 가지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또 무엇을 간과하고 있었을까? 끊임없는 기침 소리가 김민석을 알람 소리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깨웠다. 그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피곤한 눈을 비비며 귀를 기울였다. 기침 소리는 옆방에서 들려왔다. 그의 어머니 이영숙 여사가 자고 있는, 아니 적어도 자려고 노력하고 있는 방기였다. 김민석은 시계를 보았다. 새벽 4시 30분이었다. 한숨을 쉬며 그는 일어나 어머니의 작은 방으로 갔다. 그는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연약한 몸이 또 다른 기침 발작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김민석이 어머니 옆에 앉아 부드럽게 등을 문질러 드리며 물었다. 이영숙 여사는 기침 사이에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괜찮아 아들아, 걱정하지 마. 다시 자러 가렴. 일하러 가야잖니. 하지만 김민석은 어머니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의 폐질환은 지난 몇 달 동안 악화되었고 약값은 점점 더 비싸졌다. 그는 작은 방을 둘러보았다. 벽의 균열, 벗겨진 페인트, 간신히 작동하는 오래된 선풍기를 보았다. 이곳은 어머니가 말년을 보내야 할 곳이 아니었다. 이영숙 여사가 약을 먹고 다시 잠들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김민석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잠은 이미 그를 떠나버렸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걱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다. 가벼운 발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그의 큰딸 지연이가 10살이었는데 문가에 나타나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다. 아빠, 할머니 또 아프세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김민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 내 사랑. 할머니는 그저 쉬셔야 해. 다시 자러 가렴. 아직 너무 이르단다.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대신 아버지에게 다가와 안아주었다. 김민석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고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자신의 딸에게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말이다. 지연이가 마침내 자신의 침대로 돌아갔을 때 김민석은 일어나 또 다른 긴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의 시선은 거의 빈 냉장고에 머물렀다. 어젯밤 테크비전 주차장에서 했던 일을 기억하자 위가 뒤틀렸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다시 그를 덮쳤지만 그는 결연히 그 감정들을 밀어냈다. 그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정확히 오전 6시 김민석은 서울의 한 서민 동네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나섰다. 그가 향하는 세계와의 대조는 더할 나위 없이 극명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그는 이웃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다. 도구를 들고 가는 건설 노동자들, 학교에 가기 전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어머니들, 집 앞 인도를 쓸고 있는 노인들. 버스 여행은 길고 붐볐지만 김민석은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계산으로 바빴다. 월급을 쪼개 모든 필요를 충당하려고 노력했다. 월세, 식비, 어머니의 약값, 아이들의 학용품. 어떻게 해도 숫자가 맞지 않았다. 테크비전의 웅장한 문에 도착했을 때 김민석은 익숙한 위장의 뒤틀림을 느꼈다. 그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고 관리팀 동료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그들은 모두 같은 회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회사의 반짝이는 복도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루가 진행되면서 김민석은 유령처럼 회사층을 돌아다녔다. 청소하고 수리하고 눈부신 엔지니어들과 임원들을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확인했다. 그들은 그의 존재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구내식당 근처를 지날 때마다 신선한 음식 냄새가 그의 배를 울리게 했고 집에서의 궁핍함을 상기시켰다. 휴식 시간에 김민석은 관리팀 구역의 한 구석에 앉아 자신이 준비해온 작은 점심을 꺼냈다. 간단한 샌드위치와 약간 멍든 사과 하나. 먹으면서 그는 어젯밤 주차장에서의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박 사장의 얼굴에 떠올랐던 충격의 표정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수치심이 밀려왔다. 괜찮아요, 민석 씨. 그의 동료 중 한 명인 서영이가 옆에 앉으며 물었다. 김민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그냥 좀 피곤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요. 서영이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돕겠습니다. 김민석은 그녀의 제안에 감사를 표했지만 서영희도 자신만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 하루의 나머지 시간은 반복적인 업무와 끊임없는 걱정 속에서 흐릿하게 지나갔다. 마침내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김민석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약국에 들러 어머니의 약을 샀다. 가격이 또 올랐고 김민석은 지불한 후 지갑에 남은 돈을 보고 가슴이 무거워졌다. 아파트 건물에 도착해서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매 걸음이 힘겨웠다. 집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추어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최선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의 걱정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다. 아빠, 지연이와 그의 동생 민호 7살과 그가 들어서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내 사랑들. 김민석은 그들을 꼭 안아주며 대답했다. 잠시 동안 그의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밤은 익숙한 일과 속에서 흘러갔다. 아이들의 숙제를 돕고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어머니가 약을 드시게 하는 것, 설거지를 하면서 김민석은 지연이가 민회계 책을 읽어주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그의 지친 영혼의 위안이 되었다. 나중에 아이들을 재운 후 김민석은 아파트의 작은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테크비전 빌딩이 보였고 그것은 마치 부와 성공의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다. 박 사장의 모습이 다시 그의 마음에 떠올랐고 그와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다. 수치심,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의 감정. 김민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은목걸이를 꺼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가치 있는 물건이었다. 그것은 그의 돌아가신 아내 윤미의 것이었고 그녀에 대해 남은 마지막 물건이었다. 그는 노스탈지클리 펜던트를 어루만졌다. 더 나은 시절을 회상하며 윤미라면 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실망할까. 한숨을 쉬며 그는 목걸이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아직 그것을 팔 수 없었다. 그것은 점점 더 멀어져가는 삶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김민석은 자신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아이들을 위해, 어머니를 위해, 윤미의 기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든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박현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쓰레기를 뒤지는 김민석의 모습이 눈을 감을 때마다 그를 괴롭혔다. 그는 새벽 전에 일어났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다. 마스터 스위트의 발코니에서 해가 뜨는 것을 지켜보며 박현우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피부 속에서 진정으로 불편함을 느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는 큰 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아야 하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지? 이 질문은 그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고 그의 회사, 그의 성공, 그의 세계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해하기로 결심한 박현우는 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그는 직접 인사부에 전화를 걸었다. 김민석 씨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필요합니다. 관리팀에 있는 분이요. 그는 평소와 다른 긴급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정보를 기다리는 동안 박현우는 새로운 눈으로 자신의 저택을 둘러보았다. 모든 사치품, 모든 편의 시설이 이제는 김민석 같은 사람들의 삶과 자신의 삶 사이의 격차를 소리 높여 외치는 것 같았다. 마침내 김민석의 파일을 받았을 때 박현우는 그것을 읽는데 몰두했다. 그는 김민석이 거의 10년 동안 테크비전에서 일해왔으며 항상 시간을 잘 지키고 효율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에게는 2명의 자녀와 병든 어머니가 있었다. 그의 급여는 비록 그의 직위에 대한 시장 표준 내에 있었지만 도시에서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를 간신히 충당할 수 있는 정도였다. 어떻게 내가 이전에 알아채지 못했을까? 박현우는 죄책감과 좌절감이 뒤섞인 채 중얼거렸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긴박한 욕구에 이끌려 박현우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평소에는 절대 입지 않을 평범한 옷을 입고 김민석이 사는 동네로 향했다. 그의 동네와의 대조는 충격적이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거리들, 갈라진 보도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박현우는 마치 자신의 도시에서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김민석의 건물을 찾아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들어갔다. 그는 습한 냄새, 벗겨진 페인트, 작은 공간에 밀집된 삶의 소리들을 느끼며 계단을 올랐다. 김민석의 문 앞에서 박현우는 다시 한번 망설였다. 그는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이루길 기대하고 있는 걸까?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박 사장님? 김민석의 놀란 목소리가 그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박현우는 주차장에서 봤던 남자와 마주 서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맥락 속에서였다. 김민석은 여기서 더 작아 보였고 더 취약해 보였다. 그의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그의 표정은 혼란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김씨,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현우가 말했고 자신의 목소리에서 불확실성을 느끼고 놀랐다. 김민석은 눈에 띄게 불편해하며 복도 양쪽을 둘러보더니 박현우를 안으로 초대했다. 아파트 안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낡았지만 잘 관리된 가구들이 있었다. 가까운 방에서 지속적인 기침 소리가 들렸다. 제 어머니예요. 김민석이 박현우의 시선을 알아차리고 설명했다. 병환 중이십니다. 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점점 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가 이렇게 김민석의 사생활을 침범할 권리가 있었을까? 김씨, 어젯밤에 제가 본 것에 대해서 박현우가 말을 시작했지만 김민석의 얼굴에 드러난 수치심과 두려움을 보고 멈췄다. 박 사장님, 제발 저를 해고하지 말아주세요. 김민석이 간절히 부탁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이 일이 필요합니다.
제 가족이 저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의 간청은 박현우의 가슴을 강타했다.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 어떻게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계를 두려워해야 하는 걸까? 당신을 해고하러 온 게 아닙니다, 김씨. 박현우가 말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저는 여기에 이해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알고 싶어서요. 김민석의 얼굴에 놀람이 역력했다. 잠시 동안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 침묵은 문이 열리는 소리로 깨졌다. 아빠, 수학책을 깜빡했어. 어린 소녀의 밝은 목소리가 거실의 낯선 사람을 보고 갑자기 끊겼다. 지연아, 이쪽은 박 사장님이야. 네, 상사시지. 김민석이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역력했다. 지연이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인 눈으로 박현우를 바라보았다. 아빠가 일하는 회사 사장님이세요? 그녀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의 솔직함에 놀랐다. 그렇단다. 그럼 아빠 월급 올려주실 수 있나요? 지연이가 계속해서 물었다. 김민석의 경고하는 눈빛을 무시한 채. 아빠가 정말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약값도 필요해요. 지연아, 김민석이 당황해하며 끼어들었다. 학교 가렴, 나중에 얘기하자. 소녀는 마지못해 떠났지만 나가기 전 박현우에게 마지막으로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다. 그 후의 침묵은 무겁고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과 불편한 현실로 가득 찼다. 박현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처음으로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렸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구석에 있는 낡은 장난감들, 학교책과 미납 고지서가 놓여있는 테이블. 김씨, 박현우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비즈니스 대화에서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러움을 띠고 있었다. 어젯밤에 본 것이 많은 것들에 대해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테크비전의 모든 직원들 중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김민석은 희망과 회의감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박 사장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지금입니까? 왜 저인가요? 그 질문은 박현우를 강하게 흔들었다. 왜 지금일까? 왜 그가 직원들의 현실을 깨닫기 위해 이렇게 극단적인 것을 봐야 했을까? 제가 거품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김씨, 박현우가 인정했다. 자신의 솔직함에 놀라워하며.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바꿀 때입니다. 그 순간 금속성 반짝임이 박현우의 눈에 띄었다. 김민석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단순하는 펜던트가 그의 목에 걸려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목걸이가 이상하게 익숙해 보였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다. 그 목걸이, 박현우가 말을 시작했지만 옆방에서 들리는 또 다른 기침 소리에 중단되었다. 어머니를 돌봐야 합니다. 김민석이 말했다. 그는 분명히 이 불편한 방문을 끝내고 싶어 했다. 박현우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김씨,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테크비전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실질적인 변화 말입니다. 아파트를 나서면서 박현우는 복잡한 감정들을 느꼈다. 죄책감, 결단, 그리고 이 상황에 뭔가 더 있다는 이상한 느낌. 아직 그가 파악하지 못한 무언가. 고급차로 돌아가면서 박현우는 마지막으로 김민석의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의 세계와 이 세계 사이의 격차는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현실을 보았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회사로 갑시다. 그가 운전기사에게 지시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차가 떠나는 동안 박현우는 김민석의 목걸이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왜 그렇게 익숙해 보였을까? 그리고 이 재발견의 여정에서 어떤 다른 예상치 못한 비밀과 연결고리들을 발견하게 될까? 박현우는 다음 며칠을 활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보냈다. 인사부와의 회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문가들과의 상담, 테크비전의 임금 및 복리후생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토.
그가 얻은 모든 새로운 정보는 죄책감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더욱 깊게 했다. 그러나 이 모든 활동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박현우는 김민석의 목걸이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 익숙함의 감각이 그를 계속 따라다녔다. 마치 혀끝에 맴도는 기억처럼 완전히 구체화되기를 거부했다. 어느 날 밤 회사에서 새로 시행하려는 직원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영감을 찾기 위해 오래된 사진첩을 뒤적이던 중 박현우는 숨이 멎는 듯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의 10대 시절 사진이었다. 첫사랑이었던 소현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거기 소현의 목에 걸려있는 것은 김민석이 착용하고 있던 것과 똑같은 목걸이였다. 이럴 수가. 박현우는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사진을 가까이 가져가며 중얼거렸다. 기억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소현은 고등학교 마지막 해에 그의 여자친구였다. 그의 첫 진정한 사랑. 그녀는 검소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가정 출신이었고 그에게 처음으로 그의 세계와는 다른 현실을 보여준 사람이었다. 그 목걸이는 박현우가 자신의 저축으로 구입해 선물한 것이었다. 영원한 사랑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때 인생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박현우는 해외 유학을 떠났고 연락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새로운 삶에 빠져들고 성공에 대한 야망에 사로잡혀 점차 소현과의 연락을 소홀히 했다. 수년 후 그가 돌아왔을 때 소현은 사라진 후였다. 아무도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어떻게 그 목걸이가 김민석에게 갔을까? 박현우는 자문했다. 그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소현과 김민석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아니면 이것은 운명의 잔인한 우연일 뿐일까? 이 미스터리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박현우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오랜 고등학교 친구인 전구의 번호를 찾았다. 전구는 소현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박현우? 정말 너야? 정우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오랜만이구나.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박현우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정우야, 소현에 대해 물어봐야 할 게 있어. 내가 떠난 후에 그녀에 대해 뭔가 들은 게 있니?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다. 전구가 다시 말을 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현우야,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거지만 이제는 네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박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뭐지, 정우야, 제발 말해줘. 소현이가 네가 떠났을 때 임신 중이었어. 전구가 털어놓았다. 그녀는 네가 해외에 유학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서 말하지 않기로 했어. 네가 돌아오면 말하려고 했는데 박현우는 마치 발밑에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임신? 하지만 어떻게 된 거야? 그녀는 지금 어디 있지? 미안해, 현우야. 소현이는 출산 중에 사망했어. 정우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정말 힘든 시기였어. 아이는 살았어. 남자아이였지. 소현이 가족이 키웠어. 박현우는 안락의자에 쓰러졌다. 그의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지?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이름이 민석이었어. 김민석, 소현이의 친정성을 따라서. 박현우의 세계가 멈춘 것 같았다. 민석, 그의 직원, 그가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는 것을 본 그 남자. 그의 빈곤이 그를 뼛속까지 흔들어 놓았던 그 남자. 그가 자신의 아들일 수 있다는 말인가? 정우야,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줘. 박현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전구가 소현과 그녀의 아들의 운명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동안 박현우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다시 쓰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가 내린 모든 결정, 성공을 향한 그의 모든 발걸음이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보였다. 그날 밤 박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소현의 오래된 사진들을 보며 깨어 있었고 그 사진들에서 김민석의 특징을 찾으려 노력했다.
어떻게 그가 이전에 알아채지 못했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아들 옆을 그를 모른 채 지나쳤을까? 다음 날 아침 깊은 다크서클과 무거운 마음을 안고 박현우는 결심을 내렸다. 그는 김민석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다. 진실을 밝히고 본의 아니게 부재했던 수년을 보상하려고 노력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누군가에게 당신이 그의 먼 상사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그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평생의 부재와 무관심을 보상할 수 있을까? 박현우는 다음 며칠을 끊임없는 동요 상태로 보냈다. 한편으로는 테크비전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실행하고 있었다. 임금 인상, 더 나은 혜택, 직원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등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막 발견한 진실과 그것을 어떻게 밝힐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마침내 일주일간의 내적 갈등 끝에 박현우는 김민석과 다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대화가 훨씬 더 큰 무게를 지니게 될 것이었다. 김민석은 박 사장의 사무실에서 또 다른 회의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 놀랐다. 지난 며칠 동안 테크비전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있었다. 갑작스러운 임금 인상, 새로운 복리후생, 심지어 직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 약속까지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박 사장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박현우의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김민석은 즉시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평소에 완벽해 보이던 기업가는 지쳐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보였으며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의 표정이 있었다. 김씨, 앉으세요. 박현우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김민석이 식별할 수 없는 감정이 실려 있었다. 김민석은 긴장한 채로 앉았다. 너 최근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의 불안정했던 삶이 그를 항상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도록 만들어 왔다. 박현우는 말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김씨,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꿀 거예요. 김민석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 수 있을까? 며칠 전 내가 당신의 집에 있었을 때 당신이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를 봤습니다. 박현우가 시작했다. 그 목걸이는 당신이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김민석은 본능적으로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다. 어머니의 것이었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에 대해 내가 가진 유일한 것이죠. 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당신 어머니의 이름이 소현이었죠, 맞나요? 김민석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어떻게 아셨죠? 그 목걸이를 내가 선물했기 때문입니다. 박현우가 속삭이듯 대답했다. 소현과 나는 오래전에 함께 있었어요. 그 후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다. 김민석은 혼란과 점점 커지는 이해의 표정으로 박현우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현우는 일어섰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김씨, 며칠 전에 내 인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현, 당신의 어머니는 우리가 헤어졌을 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나는 해외 유학을 떠났고 우리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내가 수년 후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돌아가셨죠. 김민석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을 마쳤다. 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눈물이 그의 얼굴을 자유롭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김씨, 제가 말하려는 것은 저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김민석에게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박현우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의 인생, 그의 정체성, 세상에서의 그의 위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아닙니다. 김민석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미친 소리예요. 믿기 어려운 걸 알아요. 박현우가 김민석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하지만 맹세코 이건 사실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조사를 했고 옛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든 것이 맞아떨어집니다, 김씨. 당신은 제 아들입니다. 김민석은 뒤로 물러섰다. 그의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분노, 혼란, 불신, 그리고 그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희망의 끈. 그래서 제가 이 정보로 뭘 하길 바라시는 겁니까? 김민석이 쏘아붙였다. 이게 뭔가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저택에서 살고 있는 동안 제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본 수년간의 투쟁을 갑자기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죄책감이 그의 얼굴의 모든 주름에 드러났다. 당신이 나를 용서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김씨. 나는 당신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허락한다면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김민석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가 방금 들은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 할머니가 그의 어머니에 대해 들려주던 이야기들, 아버지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궁금해하며 보냈던 밤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민석이 마침내 말했다. 이건 너무 과합니다. 박현우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이 이야기할 준비가 되면 저는 여기 있을 겁니다. 김민석은 문을 향해 걸어갔지만 나가기 전에 멈춰 서서 박현우를 향해 돌아섰다. 한 가지 더요. 그가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가족, 제 아이들과 어머니, 그들은 제 인생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 당신이 정말로 제 아버지라면 그들이 괜찮을 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약속합니다, 김씨. 박현우가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당신의 가족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석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는 박현우를 혼자 남겨두고 갔다. 박현우는 자신의 생각과 본의 아니게 부재했던 수년의 무게와 함께 남겨졌다. 한편 김민석의 작은 아파트에서는 지연이와 민호가 벌어지고 있는 드라마를 모른 채 놀고 있었다. 이영숙 여사는 그녀의 방에서 부드럽게 기침을 하며 가족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일하는 아들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려고 하는지, 운명이 어떻게 연결의 그물을 짜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마침내 드러나고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 후 며칠은 김민석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매일 아침 그는 이 모든 것이 꿈이었기를 바라며 깨어났지만 곧 현실의 무게에 다시 짓눌렸다. 그의 상사, 그가 항상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모든 것의 상징으로 여겼던 그 남자가 실제로는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였다. 직장에서 김민석은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꼈다. 테크비전의 변화는 빠르고 극적이었으며 모두가 김민석이 이 모든 일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소문은 들불처럼 퍼졌지만 아무도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다. 한편 박현우는 새로운 에너지로 일에 몰두했다. 그는 복지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회사의 모든 정책을 검토하고 심지어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결정, 모든 행동은 그의 최근 발견의 무게로 물들어 있었다. 어느 오후 김민석이 임원층 중 하나를 청소하고 있을 때 그는 박현우와 마주쳤다. 그 순간은 어색했고 말하지 않은 단어들과 억제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씨, 박현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다. 어떻게 지내세요? 김민석은 눈에 띄게 긴장했다.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박현우는 그 공식적인 호칭에 얼굴을 찌푸렸다. 김씨, 제발.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글쎄 당신도 알다시피 죄송하지만 김민석이 제어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아직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중입니다. 수년간의 모든 것을 그냥 잊을 수는 없습니다. 박현우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단지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김민석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일을 계속했다. 박현우는 좌절감과 슬픔이 뒤섞인 채로 그 자리에 남겨졌다. 그날 밤 집에서 김민석은 더 이상 진실의 무게를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작은 거실에 모아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영숙 여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김민석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내 아들아, 그녀가 속삭였다. 내 어머니는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넌 그토록 오랫동안 강해왔어. 지연이는 오직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로 물었다. 아빠,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김민석은 눈물 속에서도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꼬마야, 돈이 전부는 아니란다. 하지만 할머니 약값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민호가 모두를 놀라게 하는 통찰력으로 덧붙였다. 김민석은 사랑, 자부심,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바꿀까? 그들은 앞으로 닥칠 일들의 대비가 되어 있을까? 한편 그의 저택에서 박현우는 또 다른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소현의 오래된 사진들을 바라보며 수년 전 진실을 알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하고 있었다. 후회가 그를 갉아먹고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의 불꽃도 느꼈다. 아주 어쩌면 김민석이 받아 마땅한 아버지가 되기에 너무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박현우는 결심을 내렸다. 그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는 있었다. 결연한 의지로 그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만약 김민석이 아직 그를 아버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적어도 그의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어지는 날들 동안 김민석의 삶에 신비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유명한 전문의가 이영숙 여사를 무료로 치료하기 위해 도착했다. 지연이와 민호는 도시 최고의 학교 중 하나의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심지어 그들이 살고 있던 오래된 건물도 개보수되기 시작했고 모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김민석은 이러한 변화들을 감사함과 경계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박현우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일부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 핀 미소, 아이들의 목소리에 담긴 흥분을 듣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김민석이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 그는 박현우와 마주쳤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박현우는 기다리고 있었고 이야기를 나눌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씨, 박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았으면 합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저는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김민석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지평선을 바라보며 마침내 그가 말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이에는 많은 아픔과 역사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이 준비되었다면 저는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은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다. 그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녀의 입에서 직접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생각했다.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미래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생각했다. 왜 아버지가 없는지 항상 궁금해했던 그 어린 소년을. 아마도 김민석이 마침내 말했다. 우리는 저녁 식사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내 가족. 박현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김씨.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요. 두 남자가 함께 공원을 걸으며 조심스럽게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김민석의 목걸이가 달빛 아래서 반짝였다.
그것은 공유된 과거의 상징이었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랑의 상징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었다. 박현우와 김민석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도전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이야기.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 모두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느꼈다. 희망. 김민석이 제안한 저녁 식사는 모든 관련자들에게 기대와 긴장감이 가득한 행사가 되었다. 박현우는 이사회 회의와 수십억 원대의 협상을 다루는 데 익숙했지만 자신의 새로 발견한 아들의 가족과 식사를 함께하는 것에 대해 놀랍게도 긴장되어 있었다. 김민석은 한편으로는 호기심과 경계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그의 일부는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해, 그의 존재로 이어진 사랑 이야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새로운 관계가 어떻게든 그가 그토록 힘들게 구축한 삶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저녁 식사 날이 되자 김민석의 작은 아파트는 활기로 가득 찼다. 이영숙 여사는 새로운 치료 덕분에 기분이 좋아져 직접 요리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집 안은 그녀의 유명한 찌개 냄새로 가득 찼다. 지연이와 민호는 새로 발견한 할아버지를 만난다는 생각에 반은 흥분하고 반은 긴장한 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초인종이 울리자 집안에 기대감 가득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김민석이 문을 열자 박현우가 거기 서 있었다. 그는 평상복이지만 우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꽃다발과 선물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현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다. 너무 일찍 온 건 아니겠죠? 김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딱 좋은 시간에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박현우는 즉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과 정돈된 혼란에 둘러싸였다. 이영숙 여사가 부엌에서 나왔고 앞침에 손을 닦고 있었다. 박 사장님,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존경심과 약간의 모성적인 도전이 섞여 있었다.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현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꽃을 건넸다. 이영숙 여사, 저를 박현우라고 불러주세요. 집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이와 민호는 그때까지 소파 뒤에 숨어 있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박현우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안녕, 그가 억제된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이 지연이와 민호구나. 만나서 반가워. 지연이, 항상 더 용감한 아이였던 그녀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정말로 우리 할아버지세요? 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흘리지 않은 눈물이 빛났다. 그래, 그렇단다. 내게도 새로운 일이야. 우리가 서로 더 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 민호는 여전히 수줍어하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진짜 대저택이 있어요. 수영장도 있나요? 김민석은 민호의 직설적인 질문에 대해 꾸짖으려 했지만 박현우는 진심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응, 큰 집과 수영장이 있단다. 언젠가 너희 부모님이 허락하시면 방문할 수 있을 거야. 저녁 식사는 초기에 조심스러운 분위기에서 시작해 점차 따뜻한 친밀감으로 변해갔다. 이영숙 여사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곧 김민석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박현우는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이 모든 말을 주에 깊게 들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김민석은 편안한 분위기에 용기를 얻어 그의 마음을 괴롭혀온 질문을 던졌다. 아버지. 그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어머니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는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지. 기대감 가득한 침묵이 테이블을 감쌌다. 박현우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할 준비를 했다. 소현은 특별했어. 그가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우리는 고등학교 마지막 해에 만났어. 나는 전형적인 부잣집 아들이었지. 오만하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지. 그녀는
그녀는 내가 내 법을 밖을 볼 수 있게 해줬어. 박현우가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 생기 넘치고 연민 가득한 젊은 소현의 모습을 그의 말로 그려내는 동안 김민석은 자신의 일부 항상 불완전했던 부분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에겐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 박현우가 계속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최고의 것을 볼 수 있었지. 심지어 그들 자신도 보지 못할 때조차 그녀가 내게 기술을 이용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영감을 줬어. 비록 그 교훈을 기억하는 데 수년이 걸렸지만 말이야. 이영숙 여사가 주에 깊게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다. 소현이는 당신이 떠난 후에도 항상 당신을 애정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민석이가 원망을 품고 자라길 원하지 않았죠. 이 말은 박현우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난 그녀의 선함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 내가 알았더라면 김민석은 박현우의 눈에 있는 고통을 보고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것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녁은 계속되었고 이야기들이 공유되고 조심스러운 웃음이 오갔으며 서서히 새로운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박현우가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분위기는 저녁의 시작과는 현저히 달랐다. 문 앞에서 박현우는 멈춰서서 김민석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그가 간단히 말했다. 이 기회를 주셔서요. 김민석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시작이에요. 박현우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김민석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조금 덜 무거워진 것 같았다. 마치 그가 짊어지고 있던 짐의 일부가 가벼워진 것 같았다. 안에서는 지연이와 민호가 새로 확장된 가족에 대해 이영숙 여사에게 질문 세례를 퍼붓고 있었고 그녀는 인내심과 지혜로 대답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이어지는 날들과 주들 동안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박현우는 약속을 지키며 김민석의 가족뿐만 아니라 테크비전의 모든 직원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복리후생 패키지를 개선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직원들을 위한 긴급기금을 설립했다. 김민석은 한편으로 천천히 박현우를 그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박현우가 제안한 야간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이는 오래전 환경 때문에 포기했던 꿈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 긴장과 오해, 오래된 원망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들의 세계 사이의 간극은 줄어들고 있었지만 여전히 상당했다. 어느 날 김민석이 테크비전의 도서관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혜택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는 박현우의 개인 비서인 유진과 마주쳤다. 그녀는 호기심과 거의 원망에 가까운 것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당신이 그 유명한 김민석이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숨겨진 날카로움이 있었다. 위대한 박현우의 잃어버린 아들. 김민석은 긴장했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유진은 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었다. 당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 일부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평생을 일했는데 당신은 그냥 나타났잖아요. 김민석이 대답하기도 전에 유진은 떠났고 그에게 불편한 감정을 남겼다. 이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가족과 저녁을 먹으면서 김민석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항상 예리한 지연이가 그의 기분을 알아차렸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큰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김민석은 딸을 바라보고 그리고 민호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이들은 그가 평생 동안 싸워온 사람들이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때때로
그가 천천히 시작했다. 상황이 너무 빨리 바뀌면 정확히 어떻게 느껴야 할지 알기 어려울 수 있단다. 이영숙 여사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는 항상 도전을 가져오지만 기회도 가져오는 법이야, 아들아. 김민석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맞아요, 어머니. 단지 때때로 박현우 씨를 우리 삶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궁금해요. 하지만 아빠, 민호가 끼어들었다. 할아버지는 정말 멋져요. 저번에 우리를 동물원에 데려가 주시고 엄청 큰 아이스크림도 사주셨잖아요. 김민석은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 맞아. 그분은 정말 관대하셨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영숙 여사가 덧붙였다. 그분이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야. 그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 김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어머니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테크비전에서 가끔 있는 장애물들과 일부 사람들의 비난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박현우는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우리 모두 배우고 있는 중이겠죠. 김민석이 마침내 말했다. 어쩌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 가족이 계속해서 저녁을 먹으며 그들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동안 김민석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의 길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김민석 가족과 박현우는 그들의 공유된 과거의 격동적인 물살 위에 다리를 놓아가고 있었다.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민석과 박현우의 관계는 계속 발전했지만 여전히 상승과 하락이 있었다. 김민석은 박현우가 자신의 가족에게 제공하는 기회에 대한 감사함과 수년간의 부재와 어려움에 대한 원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어느 오후 김민석이 테크비전의 관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박현우의 비서인 유진이었다. 김씨, 유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박 사장님께서 지금 당신을 사무실로 불러오셨어요. 지금 바로요. 호기심과 약간의 걱정을 안고 김민석은 임원층으로 향했다. 박현우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박현우는 창가에 서 있었고 그의 자세는 경직되어 있었다. 유진은 승리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나요? 김민석이 물었다. 그는 마치 폭풍의 한가운데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박현우가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억제된 감정들의 가면이었다. 김씨, 앉으세요. 우리가 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김민석은 앉았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가 무언가 잘못했나? 박현우가 그를 아들로 인정한 것을 후회하고 있나? 유진이 내 주의를 끄는 어떤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박현우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통제되어 있었다. 당신의 과거에 대한 정보죠. 김민석은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유진이 무엇을 발견했을까? 당신이 몇 년 전 이전 직장에서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더군요. 박현우가 계속했다. 돈과 관련된 일이었다고 하던데 기억이 번개처럼 김민석을 강타했다. 그는 그 어두운 날들을 기억했다. 어머니가 심하게 아프셨고 약값을 낼 돈이 없었을 때 그는 절망적인 결정을 내렸고 그 이후로 깊이 후회해왔다. 저는 김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진이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가득했다. 뭘 설명한다는 거죠? 당신이 도둑이라는 거요. 당신이 박 사장님을 계속 속여왔다는 거요. 그만해요, 유진. 박현우가 소리쳤다. 둘 다 놀랐다. 그는 김민석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다. 김씨,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김민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모았다. 5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우 아프셨고 우리는 약값을 위해 돈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전 직장의 자금에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돌려놓을 생각이었지만 하지만 들켰군요. 박현우가 말을 마무리했다. 김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치심에 휩싸여 직장을 잃었고 사회봉사와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다. 유진은 승리에 찬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분명히 박현우가 김민석을 즉시 해고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현우의 반응은 둘 다 놀라게 했다. 김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다고 느낄 때 절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유진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를 띠고 있었다. 유진 씨, 당신의 성실함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종류의 정보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직접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가보세요. 유진은 사무실을 나갔다. 상황의 전개에 명백히 당황한 모습이었다. 둘만 남게 되자 박현우는 김민석 옆에 앉았다. 아들아, 그가 말했다. 그 단어는 여전히 이상하게 들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느냐입니다. 김민석은 엄청난 무게가 그의 어깨에서 들어올려지는 것을 느꼈다. 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실수를 극복하고 제 가족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박현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씨.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가족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망의 순간에 저지른 한 번의 실수보다 당신의 성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김민석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처음으로 그는 박현우가 정말로 그를 보고 있다고 느꼈다. 단순히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심지어 새로 발견된 아들로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이야기와 고난을 가진 복잡한 인간으로서 논의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현우가 계속했다. 테크비전의 멘토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나 경력을 쌓고자 하는 이들을 안내하는 거죠. 김 씨가 이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경험, 당신의 관점, 다른 이들에게 아주 귀중할 수 있을 겁니다. 김민석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그저 관리 직원일 뿐입니다. 박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그 이상입니다, 김씨. 우리 직원들 대부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을 헤쳐나왔죠. 당신의 회복력, 당신의 직업윤리, 그것이 바로 내가 다른 이들과 공유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이후 처음으로 김민석은 박현우와 진정한 연결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혈연 관계가 아니었다. 서로에 대한 이해, 직함과 지위를 넘어서는 존중이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김민석이 마침내 말했다. 박현우는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을 밝히는 진정한 미소였다.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부 사항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우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김민석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의 과거의 수치심은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짐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새로운 결심, 새로워진 목적의식을 느꼈다. 그날 밤 집에서 김민석은 일어난 일을 가족과 공유했다. 이영숙 여사는 그를 꼭 안아주었다. 아들의 정직함과 성장을 자랑스러워하며 지연이와 민호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의 중요성을 느꼈다. 이제 아빠가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민호가 흥분해서 물었다. 김민석은 부드럽게 웃었다. 정확히 그런 건 아니야, 민호야. 하지만 회사의 다른 사람들을 도울 기회를 갖게 된다는 뜻이야. 내가 배운 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지. 항상 통찰력 있는 지연이가 빛나는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아빠는 항상 우리에게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심지어 상황이 어려울 때도요. 딸의 말이 김민석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그들이 겪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마워, 내 사랑, 그가 말했다. 지연이를 안아주며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거야. 이어지는 달은 김민석과 그의 가족에게 변화의 시기였다. 테크비전의 멘토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었고 김민석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양한 부서의 직원들과 공유하게 되었다. 그의 특별한 시각, 밑바닥에서부터 새로운 지위까지 일한 경험을 결합한 것이 많은 이들에게 귀중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박현우는 크게 김민석의 아이디어와 제안의 영향을 받아 테크비전에서 계속해서 변화를 실행했다. 회사는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노동 관행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헌신으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었다. 김민석이 회사에서 승진하고 박현우와의 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그는 자신의 상승을 위협으로 보는 일부 고위 임원들의 저항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어느 오후 김민석이 저소득층 직원을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 특히 긴장된 회의 후 그는 운영부사장인 이상현과 마주쳤다. 김씨, 이상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묻어났다. 당신의 새로운 위치에 의해 힘을 얻었다는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 수십 년을 바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냥 들어와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김민석은 피가 끓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 부사장님, 모든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제 제안들은 제 경험과 다른 직원들로부터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테크비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현이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들어봐, 꼬마야. 우리 모두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알아. 박현우의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게 당신에게 빠른 길을 열어줬을지 모르지만 착각하지 마. 이건 비즈니스야. 자선단체가 아니라고. 김민석이 대답하기도 전에 박현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여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신사 여러분? 이상현이 뒤로 물러섰고 그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전혀요, 박 사장님. 그저 김 씨의 최근 제안에 대해 축하를 건네고 있었을 뿐입니다. 박현우는 두 사람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다행이군요. 김 씨, 내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논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현우의 사무실의 사적인 공간에서 김민석은 더 이상 좌절감을 억누를 수 없었다. 어떻게 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사회의 절반이 저를 침입자로 보는데요. 박현우는 한숨을 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미안해요, 김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예상했어야 했는데. 일부 오래된 경비병들이 변화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김민석이 말했다. 아마도 이 직책을 받아들인 게 실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박현우가 일어나 김민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니에요, 아들아.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이디어, 당신의 관점은 테크비전이 정확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그 반대라고 확신시키지 마세요. 김민석은 박현우를 바라보며 감사와 결단에 혼합된 감정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김민석이 처음으로 박현우를 아버지라고 부른 순간이었고 그 순간의 중요성은 둘 다에게 놓치지 않았다. 박현우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김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성장한 사람이 된 것에 대해 믿을 수 없을 만큼 자랑스럽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 도전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날 밤 가족 저녁 식사 동안 김민석은 그날의 사건들을 가족과 공유했다. 이영숙 여사는 주에 깊게 들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다. 아들아,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항상 기억해라. 네 힘은 새로운 직함이나 박현우와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은 네 마음에, 네 경험에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네 열망에 있단다. 지연이 평소와 달리 조용했던 그녀가 말을 꺼냈다. 아빠, 제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기억나세요? 저는 여러 번 넘어졌지만 아빠는 중요한 건 일어나서 계속 시도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김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그날을 회상했다. 그래, 내 사랑. 지연이가 계속했다.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빠가 새 일에서 몇 번 넘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니까요. 딸의 말이 김민석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는 테크비전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욕망 속에서 자신이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거의 잊어버릴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희들 말이 맞아. 김민석이 말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족을 바라보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것에 충실할 수 있어. 가족이 저녁 식사를 계속하며 그들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래 계획을 세우는 동안 김민석은 새로워진 느낌을 받았다. 테크비전에서의 도전은 실제였지만 그의 가족의 지지와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도 마찬가지로 실제였다. 그의 사무실에서 박현우는 그날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김민석과의 대화에 있었다. 그는 소현의 오래된 사진을 꺼내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향수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죠, 소현? 그가 중얼거렸다. 우리 아들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를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한편 도시의 다른 곳에서 이상현은 다른 불만을 품은 임원들과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해. 그가 조용히 말했다. 김민석과 그의 진보적인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바꾸고 있어. 조치를 취할 때야. 다가오는 날들은 기업의 이상 충성심 그리고 진정한 사업적 성공의 의미를 둘러싼 전장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김민석, 박현우 그리고 김 가족 전체는 그들의 새로 형성된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장 깊은 가치관까지 시험할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테크비전에서의 긴장감은 몇 주 후에 정점에 달했다. 김민석은 그의 마음에 매우 중요한 새로운 프로젝트에 열심히 노력해왔다. 소외된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기술 분야에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학금 및 인턴십 프로그램이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느꼈다. 이사회의 최종 발표를 하는 날이 왔다. 김민석은 긴장되었지만 결의의 참모습으로 열정과 세부 사항을 가지고 그의 제안을 발표했다. 박현우는 명백한 자부심으로 지켜보았고 이상현과 그의 동맹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교환했다. 야심찬 프로젝트군요, 김씨. 김민석이 끝마쳤을 때 한 이사가 말했다. 하지만 비용을 고려해 보셨나요?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테크비전의 기준에 부합할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김민석은 이 질문에 대비하고 있었다. 초기 비용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다양하고 재능 있는 새로운 직원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준에 관해서는 제가 바로 누군가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상현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묻어났다. 김씨, 우리는 당신의 열정을 높이 삽니다. 하지만 테크비전은 최고 수준의 기술 회사이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아마도 이런 개인적인 프로젝트들을 위해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민석은 피가 끓는 것을 느꼈지만 그가 대답하기 전에 박현우가 개입했다. 이 부사장,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테크비전의 목적은 항상 혁신하고 삶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프로젝트는 그 사명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게다가 다른 기술 회사들도 이미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큰 성공을 거두며 실행하고 있습니다. 논의는 열기를 띠었고 이사회는 김민석과 박현우의 비전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양분되었다. 마침내 결정을 미래회의로 연기하기로 결정되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김민석은 의기소침해 있었다. 박현우가 복도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낙심하지 마세요, 아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당신은 중요한 씨앗을 심었어요. 때로는 변화에 시간이 걸립니다. 김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해결책을 가져오고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반대로요. 박현우가 대답했다. 당신은 현상 유지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항상 일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진보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날 밤 김민석이 그날의 사건들을 가족과 공유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놀랍게도 박현우였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가 약간 어색하게 말했다. 당신들 모두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이영숙 여사가 그를 안으로 초대했고 곧 온 가족이 작은 거실에 모였다. 박현우는 말하기 전에 각자를 바라보았다. 김민석의 프로젝트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가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 가족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지 몇 달이 지났고 매일 이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깨닫고 있습니다. 지연이 항상 직설적인 그녀가 물었다. 그럼 할아버지가 더 자주 저녁 식사하러 오신다는 뜻이에요? 박현우는 웃었고 긴장의 일부가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고 싶구나. 허락해 준다면 말이야.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김민석은 박현우가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기술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처음으로 그는 정말로 하나의 가족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가족의 평화로운 밤은 긴급한 전화 통화로 중단되었다. 박현우의 비서인 유진이었다. 박 사장님,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정보 유출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김민석 씨의 과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언론에 보냈고 그의 테크비전에서의 지위가 단지 족벌주의 때문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김민석과 박현우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김민석이 물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박현우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김씨, 우리는 이것을 정면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분열시키거나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무너뜨리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김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맞아요. 우리는 진실을 숨길 수 없어요. 이영숙 여사가 주에 깊게 듣고 있다가 개입했다. 아들아 박현우 씨 기억하세요. 진실은 항상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직면하느냐입니다. 지연이와 민호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를 안아주었다. 우리는 아빠 편이에요. 지연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박현우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자부심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우리는 이것을 함께 극복할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이어지는 날들은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신문의 헤드라인과 뉴스 방송은 테크비전의 스캔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다루지 않았다. 기술 거물의 사생아, 족벌주의인가 속죄인가 라는 제목들이 나부꼈다. 김민석은 압도된 느낌이었다. 집을 나설 때마다 이웃들의 시선과 속삭임을 느꼈다. 테크비전에서는 일부 동료들이 그를 피했고 다른 이들은 지지의 말을 건넸다. 박현우는 한편으로 이사회와 주주들을 상대해야 했다. 많은 이들이 설명과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박현우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기자회견을 소집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김민석이 그의 옆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 기자회견 당일이 도착했다. 회의실은 기자들과 카메라로 가득 찼다. 김민석은 박현우가 선물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함을 느꼈다. 박현우가 김민석을 옆에 두고 연단에 다가갔다. 그는 말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며칠 동안 김민석 씨와 저의 관계, 그리고 그의 테크비전에서의 지위에 대해 많은 이야기와 소문이 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진실, 모든 진실을 말하기 위해 왔습니다. 박현우는 전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소현과의 관계, 어떻게 연락이 끊겼는지, 김민석이 그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한 과정,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그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테크비전의 방향성까지 재평가하게 만들었는지. 네, 저는 과거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박현우가 계속했다. 그 실수들로 인해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실수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의 놀라움 속에 박현우는 김민석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김민석은 긴장했지만 결연한 모습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제 이름은 김민석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테크비전의 관리 직원이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과거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실수는 절박함과 병든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저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를 정의하는 것은 제가 배운 교훈들, 제가 해온 열심히 일, 그리고 제 아이들과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모든 이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김민석은 계속해서 그가 테크비전에서 제안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그의 인생 경험이 어떻게 직원들과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족벌주의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민석이 결론 지었다. 저는 두 번째 기회의 힘을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관점의 다양성의 중요성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테크비전이 단순히 성공적인 회사가 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 선한 힘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김민석이 말을 마쳤을 때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놀랍게도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곧 온 방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박현우는 눈물을 머금은 채 모든 카메라 앞에서 김민석을 껴안았다. 당신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그가 말했다. 마이크가 그의 말을 포착할 만큼 크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박현우와 김민석은 정직하고 우아하게 그것들을 다루었다.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이야기는 바뀌어 있었다. 이제 그것은 스캔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 두 번째 기회의 이야기,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회사의 이야기였다. 이어지는 날들 동안 대중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테크비전의 주가는 처음에 스캔들로 인해 떨어졌었지만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회사들이 김민석이 제안한 것과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데 관심을 보이며 테크비전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이상현과 그의 이사회 동맹들은 여전히 박현우와 김민석의 가시였다. 그들은 테크비전의 영혼을 위한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김민석이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박현우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들아, 박현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모든 것을 바꿀 소식을 방금 받았어요. 내일 아침 일찍 내 사무실로 와주세요. 당신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김민석은 호기심과 약간의 걱정을 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박현우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전화를 끊으면서 그는 운명이 그에게 어떤 새로운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김민석은 어머니의 오래된 목걸이를 꺼내 손에 쥐었다. 어머니, 그가 속삭였다. 당신이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옳은 일을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김민석은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마지막 계시가 그의 인생과 테크비전의 미래를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모른 채 다음 날 아침 김민석은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채로 일어났다. 그는 평소보다 더 꼭 안아주며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했다. 뭔가 중요한 일에 문턱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박현우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생물학적 아버지가 책상 뒤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박현우의 얼굴에는 읽기 힘든 표정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모양의 익숙한 상자가 놓여 있었다. 김민석, 박현우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어젯밤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어요. 소현의 여동생, 당신의 이모였죠. 김민석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모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소현이 사망한 직후 가족과 멀어졌었다. 박현우는 계속했다. 그녀가 이 상자를 가져왔어요. 당신 어머니의 것이었죠? 그리고 글쎄,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떨리는 손으로 김민석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들, 사진들, 그리고 일기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주의를 가장 끈 것은 그의 이름이 적힌 봉인된 봉투였다. 그의 어머니의 우아한 필체로 쓰여 있었다. 읽어보세요. 박현우가 부드럽게 격려했다. 김민석은 봉투를 열고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민석에게,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있지 않다는 뜻이란다.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안아주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 하지만 시간이 짧고 네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 너의 아버지 박현우는 내 존재를 모른단다. 그가 해외 유학을 떠났을 때 그에게 말하지 않기로 한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 우리 때문에 그의 꿈을 포기하길 원하지 않았거든. 어쩌면 실수였을지도 모르지만 사랑으로 내린 결정이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 박현우를 만나기 전에 나는 후에 테크비전이 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단다.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어. 회사를 성공으로 이끈 기술은 원래의 설립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었어. 그것은 나를 포함한 젊은 인턴들의 그룹이 만든 작품이었지. 이 상자 안에 증거가 있어. 프로토타입들, 노트들, 진실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나는 복수나 사후의 인정을 바라는 게 아니야. 내 희망은 이 정보가 선을 위해 사용되어 테크비전이 내가 항상 꿈꿔왔던 긍정적인 힘이 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거야. 민석아, 내 사랑, 나는 이 정보로 옳은 일을 할 거라고 믿어. 넌 좋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자랐다는 걸 알아. 나는 네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을 담아, 엄마가. 김민석은 읽기를 마쳤고 눈물이 그의 얼굴을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그는 박현우를 바라보았고 그 역시 눈에 띄게 감동한 모습이었다. 나는 전혀 몰랐어요. 박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소현은 항상 똑똑했지만 이건 김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계시의 엄청난 무게를 처리하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박현우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아래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소현의 유산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음 몇 주 동안 박현우와 김민석은 쉴 새 없이 일했다. 변호사들과 기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소현이 제공한 정보의 진위를 확인했다. 진실은 부인할 수 없었다.
테크비전은 젊고 빛나는 인재들의 인정받지 못한 작업 위에 세워졌던 것이다. 이 정보를 가지고 박현우는 긴급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다. 그 계시는 충격을 주었지만 박현우는 죄인을 찾는 데 관심이 없었다. 신사, 숙녀 여러분,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우리에게는 유일무이한 기회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 테크비전을 진정으로 혁명적인 무언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민석이 나섰다. 우리는 제 어머니와 그들의 이름이 잊혀진 모든 젊은 혁신가들을 기리는 재단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 재단은 소외된 지역사회의 젊은 인재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들의 작업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전념할 것입니다. 이 제안은 처음에는 특히 이상현과 그의 동맹들로부터 저항에 부딪혔다. 하지만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고 박현우와 김민석이 제시한 비전은 강력했다. 마침내 몇 시간의 토론 끝에 이사회는 제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테크비전은 새로운 장을 시작할 것이다. 투명성, 포용성, 사회적 책임의 장을. 이어지는 몇 달 동안 테크비전의 변혁은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다. 소현 김재단은 전 세계의 젊은 혁신가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이제 공식적으로 박현우의 아들로 인정받고 재단의 이사로 임명된 김민석은 어머니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다. 박현우는 한편 일에서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이익과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긍정적인 유산을 만들고 혁신의 힘을 이용해 삶을 개선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개시 1년 후, 김 가족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다. 이제 최고의 의료치료 덕분에 완전히 회복된 이영숙 여사는 아들과 손주들이 박현우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소현이가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그녀가 김민석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김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거의 벗지 않는 목걸이를 만졌다. 알아요, 엄마. 때때로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처럼요. 가족이 웃음과 추억을 나누는 동안 김민석은 그의 삶이 어떤 놀라운 여정이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겨우 끼니를 때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관리 직원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재단의 이사로, 아버지 없는 아들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일부로, 그의 목에 걸린 목걸이, 한때는 상실과 비밀의 상징이었던 그것이 이제는 다른 것을 대표했다. 사랑의 힘, 진실, 그리고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인내. 그날 밤 김민석이 잠자리에 들기 위해 준비하면서 그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머니를 생각했고 박현우를 생각했고 그의 아이들을 생각했고 소현 김 재단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생각했다. 고마워요, 어머니. 그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어머니의 사랑과 용기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어머니의 유산이 영원히 살아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김민석은 눈을 감았다. 내일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